자, 소련의 이제 그 공산 독재 부분을 이렇게 몇 페이지 펴보시냐면 서계 그 544페이지 이렇게 좀 건너뛸게요. 자, 1918년 3월에 볼세비키는 러시아 공산당으로 명칭을 변경하고요. 그걸 이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4월 태제와 관련돼 있어요. 4월 태제.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시행했다고 보시면 되겠죠. 자, 수도를 페테르스부르크에서 모스크바로 옮긴 다음에 새로운 헌법을 제정하죠. 그러나 11월혁명 직후에 새로운 공산정권에 대한 반대가 컸고 1920년대 말까지 공산당은 내당과 백군하고 싸웠죠. 외국군의 개입으로 몹시 시달리게 되었다. 이걸 이제 이 시기를 전시공산주의 시대라고 해요. 예. 그래서 레닌은 이미 이제 11월혁명 직후에 지지로부터 토지 몰수를 선언한 바 있었지만 공산정권은 잇따라 거의 전 산업에 국유에 나섰고 은행을 접수하면서 국내 산업을 불법화시켰다. 처음에 토지를 갖게 되었다면 기뻐했던 농민도 재정 때보다 더 가혹한 강제 공취에 분노했고 이로 인해서 농촌의 불우한 기세가 내란으로 이제 확대되었다. 그 다음 러시아가 독일과 후전하자 러시아 농촌에 거주했던 체코인과 오스트리아군의 동맹병들은 집단으로 시베리아 경을 통해 본국 소환하게 됐는데 소비에트 정권이 이들에 대해 압박을 한 이른바 체코여단은 근데 주의할 건 요거는 잘 모르고 하는 소리예요. 이미 러시아 군대 내에 체코 항복 도망간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 체코여단을 구성을 하고 있었는데 이 당시 이제 전쟁이 끝나니까 필요 없으니까 동부전선으로 이동한 게 아니라 저쪽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을 해서 이제 요쪽 체코 이제 건너 이제 압력을 둔 거죠.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적군하고 충돌이 일어나면서 소비에트 정권과 충돌하면서 이제 백군 쪽에 편입되는 그 과정을 걷게 돼요. 그래서 지방 도시를 이제 점령하고 반볼세비키 군대가 지방을 조직하게 되었다. 1918년 7월 체코여단과 백군이 니콜라이 2세와 그의 가족을 강권돼 있던 에카테리프루크에 접근하자 그의 소비에트는 짜르와 그 가족을 총살시켰다. 소비에트 정부의 단독 후전에 분노한 연합군들은 1918년 6월 이후 러시아 문제에 개입할 걸 결정하고 8월 초에 미국, 영국, 일본군이 체코여단이 점령한 블라디보스토크에 상륙하였다. 당시 소수였지만 영국과 미국군이 그 백해 연안에 있는 아르헨게리크를 상륙했으며 동촌에 기반을 가진 사회혁명단이 공무역의 백기를 덮고 여기저기 백군으로 알려진 반소비에트 지방군이 중앙에 향해서 진출하였다. 자, 위기에 당면 소비에트는 일찍 체카라고 알려진 비밀경찰을 창설해서 반대자와 비협력자의 처자에 탄압을 했고 트로츠키의 수소 적군을 조직하여 반란군인 백군을 공격했다. 백군은 물론이요 반볼세비키 세력들은 저마다 흩어져 저항했을 뿐 서로 연락을 취하고 단결을 하지 못했고 뚜렷한 정치 사회적 목표를 제시하지 못하여 민중의 지지를 획득하지 못했다. 그래서 이제 적군은 밀리고 외국군은 예당초 소극적이었고 전후에 국내 문제가 복잡해지니까 하나둘 철수하게 되었다. 1920년 말까지 백군과 외국과의 위기를 보면 소비에트 정권은 새로운 국내 위기에 직면했다. 그거는 1921년 초에 기근과 대규모 농민폭동의 발생 그리고 크로스타트 해군기지의 군대 발령이다. 자, 군의 반란은 트로츠키에 진압됐지만 레닌은 급속한 공업화 정책의 완화의 필요성을 느꼈다. 요 부분이 이제 뭐냐면 그 네프의 배경이 되는 거죠. 네프의 배경. 예. 그래서 이제 이거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러면 이제 네프가 뭐냐? 신경제정책이라고 이제 하는 것들인데 1921년에 시작된 신경제정책을 채택을 하게 되는데 이 정책의 수행을 위해서 외국과의 협력과 그 자본 및 기술 도입을 필요했기 때문에 대의종 국제협조를 포방하고 독일과 나파르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상호 간의 경제 원조를 양수했다. 영국과 이탈리아는 1924년에 소비에트 정권 인정하는 데 이어 신정권을 승인한 국가가 늘었다. 그래서 뭐 미국도 승인하고 이제 국제연맹도 가입하고 그래요. 자, 러시아가 수입된 소비에트 정부는 해를 거듭하면서 우크라이나, 백러시아 주변 지역을 설립되어 1924년에 헌법을 개정한 이들을 묶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해요. 그래서 종전 러시아에 속했던 나라 소수민족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이제 이들이 이제 러시아 혁명 이후에 거의 반독립 상태에 있다가 다시 이제 러시아가 소련으로 바뀌면서 소련이 이제 내란을 진정하고 나서 이제 군대를 파견해서 거기 진압을 하고 이제 소비에트 영국
연방을 만들죠. 뭐 게레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소비에트 정권을 묶어가지고 만든 것이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그러니까 이제 소련이라고 하죠. 자, 그러나 바로 이에 1월 초 레닌이 사망하고 그 후계자 문제를 둘러싸고 공산당 서기장을 맡고 있던 스탈린과 트로츠키 사이에 이제 권력 투쟁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제 당과 정부의 요직을 차지해 유리한 고지에 점하고 있던 스탈린은 일국 사회주의를 포방을 하면서 세계혁명을 지향하는 트로츠키를 물리치고 1928년에 소련의 유일한 집권자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자, 스탈린은 이제 이로부터 독재기구의 건설과 통해서 독재체제를 완벽하게 강화하면서 1928년에 연속적으로 시행된 5개년 계획을 통해서 농촌의 집단화와 국소관 공업화를 추구하는 한편 모든 정치적 반대 세력들 수천과 금절당했다. 그래서 농촌을 집단화시켜서 농촌을 시생하에 급소가 공업화를 이루려고 했다. 그 결과 1940년 1월 소련의 공업 생산량은 독일에 육박하게 되었고 그러나 이런 전례 없는 강압과 수척의 테러를 이뤄졌으면 그 희생을 막겠다. 라운드도 이제 초창기 때는 잘 됐어요. 2차 세계 그 전까지는. 그건 뭐냐면 이제 일종의 소유 공업화하는 과정에서 뭘 이제 투입했기 때문에 노동력과 자본을 집중 투입했기 때문에 가능했던데 문제는 노동력과 자본의 투입은 어느 정도 이루어지면 나중에 한계 수학 체감의 법칙이 적용돼. 그래서 아무리 이제 투입을 해도 생산량이 올라갈 수 있는 피크 단계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이 피크 단계를 뚫을 수 있는 게 근본적인 생산 기술이나 이런 것들을 이제 개발시켰는데 이걸 못한 거지. 그래서 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는 이제 어떻게 될까? 이게 추락하게 돼요. 이런 것들이 이제 미국하고 냉전 체제 경쟁하면서 이제 지게 되는 거죠. 미국한테. 자, 소련의 공산 독재는 파시즘이나 나치즘보다 더 강력하고 철저한 독재체제로서 인권과 자유는 완전히 말살됐으며 기회 있는 대로 타국가의 공산을 노리는 무서운 침략체제이기도 하다. 스탈린의 독재와 압제는 과거의 전제 정치를 훨씬 능가하는 것이며 강제 노동 수용소에서 수감된 인원수는 재정 때 시베리아 유배된 수보다 훨씬 많았다. 뿐만 아니라 공산혁명 당시의 지도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볼세비키 지도자들은 거의 전부가 수청당했고 그리고 이제 1920년대 소련 여행하고 돌아온 프랑스의 앙드레 지드는 간야에를 씻은 물이 있었다고 해요. 그 물을 버리다가 여기까지 버린 것을 논평했다. 그래서 공산주의는 마르크스인데 쭉 그러니까 이게 자기 평가야. 네, 그러니까 이거 넘어가시면 돼요. 그냥. 자, 그러면 이제 끝났고 전쟁이 끝났으니까 베르시아 조약을 이제 맺는 그 내용을 이제 봐야 될 텐데 그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자, 기본 심화 강의 내용을 보고 관련된 이제 개론서 내용을 이제 찾아보죠. 자, 베르시아 제를 볼게요. 자, 베르시아 체제는 이제 뭐냐면 베르시아 조약을 통해서 형성된 국제 질서를 얘기해요. 그래갖고 이제 정강기, 그러니까 보통 1차 세계대전부터 해서 2차 대전 중간에 기간을 정강기 또 간정기라고 하거든요. 1918년에서 1939년 그 사이에. 그래서 그때 이제 유럽의 국제 질서를 이제 뭐라고 하냐면 베르시아 체제라고 하고 그러니까 태평양 지역의 국제 체제를 뭐냐면 워싱턴 체제라고 해요. 이 워싱턴 체제 보면 뒤에 좀 얘기를 할게요. 자, 그러면 1919년에 파리 강화회의를 이제 열었어요. 그래서 일종의 전승국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앞으로 전후 질서를 어떻게 재편할 것이냐 이런 것들 논의했는데 독일을 어떻게 처결할 것이냐 그걸 논의했는데 그때 이제 미국의 윌슨 대통령이 들어왔고 영국은 로이드 조지 들어왔고 프랑스는 클레망송 해가지고 이제 각국의 지도자들이 이제 주를 했죠. 윌슨이 이제 14개조 기본 정신을 내세웠어요. 그래갖고 비밀 외교 페이지, 그다음 공해 해양의 자유, 군비 축소, 식민지 조정, 민족 자격, 국제연맹 창설 이렇게 있는데 비밀 외교 페이지 같은 경우에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제 아까 이제 삼국동맹이나 삼국합상 이런 것들이 비밀 외교의 어떤 문제점이 등장했죠. 그 다음에 거기 이제 민족 자격 원칙이 이제 후에 우리나라도 영향을 주잖아요. 네, 물론 이제 이때 민족 자격은 어디만 해당하는 거 패전국의 식민지만 해당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제 국제연맹 창설 이런 것도 있죠. 성격은 그 전순국의 이해관계가 반영됐고 패전국에 대한 응징의 성격이 강하다. 또 윌슨의 어떤 이상은 반영하지 못했다. 왜냐하면 윌슨이 나중에 이제 그 물러나 이 사람이 이제 그 민주당 출신이에요. 네.
근데 그 회의를 주도하는 동안 민주당에서 뭘로 넘어가죠? 공화당으로 넘어가죠. 권력 구조가. 공화당은 예전부터 외교정책, 고립주의 외교정책을 했기 때문에 유럽 문제 간섭 안 하려고 해.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뭐냐면 철수를 하게 되고, 그러면 국제연맹도 가입을 하지 않았죠. 얘네들이. 자,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볼게요. 이때 파리 강화에서 이제 결과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독일하고 맺게 되는데, 그때 형성된 체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내용을 보면 독일에게 상당히 가혹한 내용들로 구성이 됐어요. 일단 그 독일의 모든 식민지화해서 권리를 상실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전순국이 나눠 갖게 돼요. 그때 이제 뭘 했냐면 위임 통치야. 그러니까 이제 나중에 신탁 통치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독립시켜 줄 때까지 대신 일정 기간 동안 통치를 해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이런 위임 통치를 했는데 이게 우리나라 근현대에서 관련됐죠. 이승만이 우리나라를 5년 동안 국제연맹 위임 통치하자고 청원을 했잖아. 그 나중에 알려져갖고 욕을 먹고 그러잖아요. 자, 그 다음에 독일 영토가 하락인데 전체 본국 명지의 13%가 이제 하락돼. 자, 일단 그 보볼 전쟁 때 뺏어왔던 알세스 로덴을 다시 프랑스에 넘어가고, 그 다음 폴란드 하랑 지역, 폴란드 영역, 여기 폴란드 하랑 지역은 요거 이제 독일이 본토가 있으면 그 다음에 이쪽 부근에 떨어진 땅 있죠. 이게 동프로시아 땅이야. 예. 동프로이센, 동프로이센이라고 하죠. 예. 요 땅이 있고 예전에 여기에 포멜리 지역이 있고 요 지역이 이제 서프로이센이라는 지역이 있었어요. 근데 요 지역, 서프로이센 지역이 뭐냐면 그 폴란드 그 분할할 때 누구한테 넘어가고 프로이센 넘어갔죠. 근데 이제 이 서프로이센 지역은 엄밀히 말하면 독일인들은 별로 없어요. 여기 폴란드인들만 거주하고 있었어. 근데 왜 여기에서 이제 독일이 먹으려고 했냐면 프로이센이 동프로이센은 이 독일 거주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중간에 메꿀 지역이 없네요. 포메니아 지역은 이제 먹었고 여기 그러니까 요 지역을 장악해서 그다음 동프로이센과 연결하려고 했던 거죠. 근데 이걸 이제 뭐냐면 폴란드인들이 많으니까 당연히 이거 누구한테 넘어가야 돼? 폴란드에 넘어가야죠. 그래서 폴란드 해당 지역을 이제 뭐냐면 예전에 서프로이센 지역을 그냥 폴란드 영으로 했고요. 참고로 폴란드는 이제 오랫동안 러시아에 지배받았다가 독립을 하게 되죠. 예. 근데 이제 문제는 폴란드가 여기까지 먹었어. 근데 여기에 단찐이라는 항구 도시가 있어요. 예, 서프로이센 입구에 발트해 쪽으로 나가는 건데 요 지역은 뭐냐면 독일이 90% 살아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당연히 누구 땅이었어요? 독일 땅이죠. 근데 문제는 단찐을 넘겨줄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냐 폴란드가 내륙국이 돼버린 거야. 그러면 폴란드를 통해 독일을 견제할 수 없죠. 그래갖고 안 되겠다 해서 이걸 국제연맹 관리로 자유시를 만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제 말이 그렇지 실제 누가 관리하는 거죠? 폴란드가 관리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히틀러가 집권하니까 요 폴란드 해당 지역과 요 단찐 지역을 달라고 요구를 했던 거죠. 그래서 그 떨어져 있던 동프레이션 지역을 서로 연결시키려고 했던 거야. 그 다음에 독일이 이제 오스트리아 합병을 금지했는데 오스트리아가 그 당시 이제 영토를 다 뭐냐면 그 나눠주고 독립시켜주고 그리고 이제 남은 건 뭐냐면 조그만 영토밖에 없어. 오스트리아의 이제 독일어 사용권만. 그리고 이제 합병을 금지시키고 블레스토 리토프스크 조약을 파기시키죠. 그리고 라인란트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프랑스의 국경 지역인데 그 지역을 비무장시키고 그 자르 지역을 15년 동안 국제연맹 관리하고요. 물론 선거를 통해서 나중에 독일에 넘어가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의 이제 베르사유 조약을 맺게 돼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오스트리아가는 생제동맹 조약을 맺게 돼요. 그래서 이제 제국 해체돼. 그래서 오스트리아 본국과 이제 헝가리, 체코슬라바키아가 이제 분리되는데 체코와 슬라바키아는 다른 나라예요. 그런데 이제 합쳐갖고 이제 체코슬라바키아로 통합해갖고 독립시키고 세부 같은 경우에는 서아시아 영토 거의 상실하고 그리고 이제 소아시아 반도에서도 여러 지역이 이제 뭐냐면 또 관리구역으로 나눠져. 예. 그래갖고 이제 그리스가 그걸 먹으려다가 칼마파샤에 들고 일어나갖고 이제 그리스군을 묻히고 투르크의 왕정을 폐지시켜서 뭘 세우면 터키 공화국을 만들잖아요. 자, 그런데 이제 문제는 동유럽 지역에 오랫동안 오스트리아나 러시아 지배했던 나라들이 신생국가들이 막 탄생하는 거야. 폴란드, 뭐 체코슬라바키아 이런 나라들 하니까 이때 이 지역의 이제 국경 문제 조정 과정에서 이 지역 자체가 발칸화돼. 그러니까 예전 1차 세계대전 때 발칸 반도가
국제 분쟁 지역이잖아. 이런 것들이 독립적까지 확대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의 한 원인이 돼요. 이런 것들이. 그 다음에 국제연맹이 이제 성립되죠. 그래서 그 윌슨의 제청에 따라서 이제 세계평화와 합리화, 인류문화의 정신에 이제 기한다고 해서 성립을 하게 되고,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뭐냐면 활동을 보면 군비 축소, 국제분쟁의 평화적 해결, 안전보장, 그 다음에 그 문화교류와 인도적 사업의 전개. 그렇지만 한계는 미국이 제청했지만 참여하지 않았고요. 독일과 소련이 가입되지 않았고, 물론 나중에 가입을 했지만 일단 초기 때는 가입을 하지 않았고, 그 다음에 침략적 행위에 대한 강제적 수단이 부재했다. 그래갖고 이제 뒤에 생기는 국제연합하고 좀 달라요. 2차 세계대 때. 그럼 여기에서 한번 더 살펴볼 게 뭐냐면, 이탈리아, 그 폴란드는 일단 독립을 했죠. 여기 영토 좀 내용을 더 살펴보면, 폴란드는 이제 독립을 했어요. 그 다음에 핀란드도 원래는 러시아 식민지였다가 독립을 했죠. 요 지역도. 그 다음에 발트, 러시아 식민지였다가 발트 3국이 독립을 해요.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근데 발트 3국은 이제 나중에 이제 전쟁 중에 2차 세계 도중에 러시아, 소련이 먹게 돼. 이 지역은. 왜냐면 이 발트 3국, 발트 지역을 확보함으로써 이제 스탈린이 히틀러 안 믿었거든. 히틀러가 나중에 공격할 때 일종의 전선의 어떤 그러니까 상트페테르부르크까지 올라가는데 그 그러니까 일종의 교두부를 확보하는 쪽에서 거기를 점령하게 되죠. 자, 그래서 이제 있고 이탈리아를 보자. 자, 이탈리아는 일단 약속대로 트렌티노나하고 그 트레스트 지역을 회복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들이 원하는 달마치아 연안은 회복하지 못하죠. 예. 그래서 나중에 이제 이 달마치아 연안에 이제 프임이라는 그 도시가 있는데 거기에 누가 가요? 다누치오가 가서 거기 일시 점령을 했잖아요. 뭐 이렇게 해서 이제 했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베르사유 조약이 맺게 됐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러면 관련된 그 뭐냐면 내용을 이제 볼게요. 예, 그 사회사 개론. 자, 베르사유 체제를 이제 볼게요. 자, 서계 웹페이지 보시면 528페이지 내용 볼게요. 자, 파리 강화에서 이제 내용 보면 1차 대전 이후에 인적, 물적, 소시의 피해는 그 이전의 어느 전쟁과도 비교가 안 될 정도 컸다. 쌍방이 합해서 이제 전사자가 약 1000만 명이 다 있고 부상자는 2000만이었다. 뭐 해갖고 이제 그 앞부분에 전쟁 관련된 내용이 쭉 있고, 그 다음에 이걸 디스수하기 위해서 이제 파리 강화회의가 개최됐죠. 그래서 패전국은 회의에 참석할 수 없었고 독일은 제시한 내용에 논평조차 가할 수 없었다. 자, 그 다음에 거기 참여한 사람들 보면 미국의 밀슨, 영국의 노이드 조지, 그 다음에 프랑스의 크레망송, 이렇게 이제, 세 사람이, 참여했고, 이 전쟁은 민주주의 안정을 위한 전쟁이며 전쟁의 종교를 짓는 전쟁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 윌슨은 전후 처리 기본 원칙으로 14개 조항을 제시했죠. 그래서 두세 개 싸고 나올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비밀 외교 배척, 공해상의 항해 자유, 경제적 장복과 제고와 문화적 평등, 무역의 평등, 그 다음 군비 축소, 식민지 문제의 공정한 조정, 그 다음 오스트리아 동유럽 제국의 민족 문제 해결에서 민족 자유주의의 적용. 그래서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이제 패전국과 관련된 거, 이거는 성전국이 아니라, 그리고 국제연맹 창설, 이런 것들이다. 자, 그래서 윌슨의 제시한 원칙은 확실히 제국주의를 지향하고 자유와 자치를 입각한 평화로운 세계 질서 수립을 위한 고귀한 원칙이었다. 그러나 그의 이상주의적이고 고매한 원칙이 파리 강화에는 그대로 실현될 수가 없었다. 영국과 프랑스는 이미 전쟁 중에 여러 나라의 전후 영토 문제에 관해서 비밀조약을 체결한 바가 있었고 전승국들은 현실적 이해관계 또한 복잡했다. 그래서 윌슨은 14개 조약의 포면상으로 종전되면서 실제 그 일부만 실현되었고 영국과 프랑스를 중심한 전승국의 현실적 이해관계와 그들의 전쟁 중에 약속한 비밀조약, 그리고 패전국, 특히 독일에 대한 철저한 응징에 강한 내용에 있어서 더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렇게 있고요. 그 밑에는 이제 베르사유 조약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조약은 독일의 모든 해외 식민지 포기하고
그 본국에서는 알자스 로덴을 프랑스에게 반환할 것을 비롯해 많은 영토를 상실했고요. 군비도 국도 축소되어 영국의 10만, 군함은 36초로 한정됐고 잠수함과 공고는 금지되었으며 주된 무기 생산도 금지했다. 이게 독일에서는 상당히 이제 타격인데 나온데 또 의미가 있어요. 왜냐면 군비가 많이 축소되면서 이제 예전에 전쟁을 했던 사람들이 대거 퇴직하거나 물러나죠. 그래서 이때 육군 10만이지만 이제 이때 정예병으로 구성돼가 장교나 하사관으로 사병 거의 없어요. 예. 그 거기에 이제 뭐냐면 새로운 전략을 익숙한 그 전차전에 이제 익숙한 전격제에 익숙한 사람들이 등장하거든요. 근데 이어 영국과 프랑스는 예전에 노땅들이 계속 있었죠. 얘들은 전차전 이런 전격전을 못할 다 뭐만 참호전만 알고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전쟁을 땅하면서 독일이 우세했던 게 뭐냐면 물갈이가 이미 독일은 다 됐거든. 신세대로. 근데 영국과 프랑스는 뭐냐면 노땅들이 계속 남아있기 때문에 전쟁을 제대로 못했던 거야.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배상금도 어마어마했죠. 그래서 이제 1320억 마르크. 근데 요게 마르크에 금자를 붙였어. 왜? 그러면 마르크 가격은 나중에 뛸 수도 있잖아. 나중에 뛰었고 진짜. 그러니까 그 기점은 지금 맺어진 시점을 해갖고 같이 해서 금값을 기준으로 마르크를 정한 거야. 이 말은 마르크가 뛰어도 나중에 그 금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마르크가 더 지불해야 돼. 그러니까 1325억 마르크라도 이 당시에 그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뭐냐면 더 많이 내야죠. 금은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그 당시에 금을 기준으로 해서 1425억 마르크의 금을 기준으로 해서 마르크를 지불해라. 이런 식으로 이제 한 거야. 그래서 나중에 인플레이션 올려도 뭐냐면 1320억 마르크 그때 기준을 금값을 가지고 계속 내야 돼요. 네, 이렇게 이제 했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고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처음에 이제 하니까 독일에서는 이걸 솔직히 심정적으로 받아들일 수 없죠. 그러니까 베르사유 명령이라고 갖고 상당히 이제 뭐냐면 반발했다. 그것이 또 뭐냐면 이제 이런 막대한 배상금 부과등이 나중에 독일인들에게 부정적인 어떤 감정을 갖게 돼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그걸 잘 이용하죠. 그리고 그 당시에 이제 독일인들 어떤 생각을 갖고 있냐면 우리가 충분히 이겼는데 뒤에서 뒤통수를 맞아가지고 칼 등에 찔려가지고 항복했다. 그 칼 등에 찔린 사람이 뭐야? 칼 등에 찔렸던 사람이 뭐야? 우리 안에 내부에 적이 생겨가지고 죽었다는 거야. 졌다는 거야. 그 사람이 사회주의자, 유대인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독일과 강화 조약에 이어서 오스트리아, 불가리아, 투르크 다른 패전 국가의 강화 조약도 개별적으로 체결되었다. 그 결과 오스트리아 제국은 완전히 해체되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체코슬로바키아 이렇게 나눠지게 되고요. 세르비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아, 크로아티아 등을 합병하여 오늘날 유고슬라비아가 됐고, 자, 오늘날 유고슬라비아는 이제 이미 없어졌죠. 이건 예전에 90년대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고, 자, 투르크 제국 또한 붕괴되어 유럽 대륙에서 콘스탄티노플과 그 주변의 흡수한 지역과 아시아에서 그들이 예터였던 아나톨리아, 아시아 반도 여기만 이제 유지되었다. 그래서 러시아는 소비에트 정권은 강화 회의에 참석이 허용되지 않았고, 브레스트 리트포스크조 폐기됐으나 핀란드가 독립을 되찾았고,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이른바 발트공화국이 새로 이제 발족되었다. 18세기 말에 나라를 상실했던 폴란드가 옛 영토를 회복하여 독립했고, 발트의 축구에 해당하는 이른바 폴란드 해당, 오늘 그 당시 서프리센 지역이 이제 폴란드 영역으로 들어가고, 그가 원했던 폴란드가 원했던 단cin이가 국제연맹 관리되었지만 실제로 폴란드 관리예요. 그 밖에 전순국인 이탈리아 미해수 지역이었던 트레티노나 트리에스트 지역을 이제 얻게 됐으나 달마티아 연안에 있었던 프리메를 이제 얻지 못해서 불만을 가지게 되고, 프랑스가 원했던 독일의 소탕 지역의 자르 지역 있죠. 이 자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5년간 국제연맹 관리에 두기도 하고, 라일라트는 독일 영토에 났지만 거긴 비무장지대로 결정돼요. 그러니까 여기는 군대를 주둔할 수 없어. 경찰력만 있는 거야. 예. 그래서 라일라트 위치에 좀 파악을 해주세요. 여기 라일라트 여기죠, 여기. 라일라트 비무장지역 이렇게 비무장지역인데 여기 이제 요 중에 일부가 이제 뭐냐면 그 비무장지역으로 이제 라일라트가 지금 남았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고, 요 라일라트에 이제 정식 군대를 주둔했던 사람 누구죠? 히틀러죠. 히틀러 라일라트 진주하는 그 순간 이제 베르시아 조약은 우리 안 지키겠다. 그 말이죠.
자, 1차 세계대전의 배정국은 해외 영토의 기속을 결정함에 대해서 위임통치재단은 새로운 그 제도를 만들었어요. 이는 국제연맹이 어느 영토에 대한 통치권을 특정 국가에 위임하고 해당 국가의 위임통치령을 주민을 교육하여 궁극적으로 민주주의 자치정부의 수립과 독립을 달성할 수 있도록 준비시킨 것이다. 이 제도에 따라 독일은 아프리카 식민지 중에 동아프리카, 는 영국, 서남아프리카 남아연방, 캐나다과 토고랜드는 각기 영국과 프랑스가 맡겨졌다. 태평양에서 뉴기니의 동일령이, 오스트리아 서부 사모아는 뉴질랜드, 캘롤라이와 마리아 군도는 일본들이 각기 위임했다. 중동 지역은 메소포타미아와 팔레스타인이 영국이, 시리아와 레바논이 프랑스의 위임 통치했다. 이건 사이코스 피코 조약 때문에요. 원래 영국이 이제 여기 독립시켜주겠다고 해놓고는 안 시켜줬잖아. 뒤에 얘기했지만, 자, 맥마운 선언이나 벨포 선언을 통해서. 자, 하여튼 뭐 이렇게 있고, 파리 강화의 결과 탄생한 유럽의 새로운 국제 질서를 베르사유 체제라고 한다. 그래서 베르사유 체제는 그것이 수립된 20년 만에 붕괴됐고 2차 세계대전이 발생함과 동시에 여러모로 비난을 받았다. 특히 독일에 대한 평화조약을 가혹했던 점. 그래서 나중에 이제 히틀러가 등장했을 배경이 되었죠. 많은 신생 국가를 탄생시키면서 유럽 전체를 발카라시켰다는 것. 이런 것들이 공격의 대상이 되었다. 그러나 유럽의 근대적 국가체제 하에 맺어진 여러 조약과 비교할 때 베르사유 조약을 최선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지 몰라도 그것은 가혹한 것이 아니었다. 뭐 이렇게 했는데 이거는 그냥 저자의 생각이에요. 건너뛰고. 자, 국제연맹을 볼게요. 베르사유 체제의 가장 중요한 목표는 국제협조와 평화 수립이죠.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강화의를 법조에 결정했고 베르사유 조약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국제연맹의 창설이었다. 그래서 국제연맹은 세계 평화와 수입과 인류 문화의 향상이나 2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국제협력기구로서 군비 축소, 안전보장, 국제분장의 평화 해결, 문화적 발전과 인도적 산업의 어떤 전개 등 그 주요 임무를 내걸었다. 국제연맹은 각 가맹국들이 그 한 표씩 포격권을 갖는 총회와 그 다음에 그 영국, 프랑스, 미국, 이탈리아, 일본 5대 강국이 영구적인 자격을 갖는 총회를 선출한 기한부 자격을 가진 영구 자격을 가진 총회에서 선출된 기한부 자격을 가진 다른 내국과 더불어 이사회, 그러니까 제네바가 설치된 상서 사무국 그 골고루 짜져 있다. 그러나 이제 그 국제연맹 큰 출발부터 차질이 생기고 결합을 지니게 되었다. 이때부터 이제 국제연맹의 한계가 나오죠. 일단 독일과 소련이 가맹하지 않았다는 점, 미국이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다. 물론 이제 독일과 소련이 이제 나중에 참여하게 돼요. 이거는요. 1918년 가을에 행해진 미국의 의회선거에서 공화당이 승리하면서 상하원에 지배하게 되면서 민주화 출신 윌슨이 제시한 베르사유 조약의 비준을 상원이 거부한 것이다. 이는 놀라운 일이 아니었다. 미국의 국내 정치와 윌슨의 비타협적인 성격이 에도 그 원인이 있겠으나 보다 근본적으로 미국이 국제무대와 국제정치에서의 경험 부족과 그 미숙함이 기한 거다. 그렇다고 미국이 완전히 국제문제에 철수한 것은 아니었으나 미국의 불참이 국제연맹에 매우 큰 타격이 되는 것은 재논 여지가 없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뿐만 아니라 내용사에 큰 결합이 있었는데 즉 가맹국에 대한 구속력이 없어 참가국의 임의로 탈퇴할 수 있고 이것도 이제 하나의 문제점이겠죠. 평화를 위협하는 침략 국가에 대한 체제 방법도 없었다. 그래서 세 번째 제재 방법이 없었다. 네 번째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국제연맹은 작은 분쟁이 많이 처져 있고 그 보조기구는 국제노동기구 ILO 지금도 있어요. 그래서 노동 문제에 적극적인 국제적 감신과 언론을 한계시키는데 공적이 없지 않았으나 궁극적으로 이제 침략을 방지하고 평화를 지키는데 실패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는 이제 여러 가지 평화 수립 조약하고 군축 조약 그리고 이제 뭐냐면 그 배상금 문제 같은 것들은 이제 쭉 있는데 이것도 이제 관련된 그 기본 강의 규제에서 내용을 살펴보고 한번 읽어보죠. 자, 1920년대, 30년대까지 군비 축소 회의를 이제 많이 갖게 돼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제일 문제가 독일의 배상금 문제야. 왜냐면 독일의 배상금이 너무 가혹했기 때문에 독일의 그 경제 상태가 좀 안 좋았죠. 예. 그런 문제에서 이제 논의하는 여러 회담도 있었어요.
자, 이 회담 자체는 이제 뭐 시험 문제는 거의 안 나왔지만 수능에는 많이 언급되어 있거든요. 그럼 보면 자, 워싱턴 회의를 볼게요. 워싱턴 회의. 자, 워싱턴 회의 배경은 1차 세계대전 이후에 일본의 21개 요구 등에 대해서 중국의 우월적인 지위를 확보하고 그 다음에 또 일본이 그 러시아 혁명 후에 미국의 요청을 받았고 이제 시베리아 출동을 하잖아요. 근데 너무 미국에 자극을 준 만큼 군대를 너무 많이 파견했어. 그러니까 미국 원래 원하지 않고 약간 액션만 보여주면 되는데 너무 많은 군대를 이제 파견해서 연해주까지 지배하려니까 이걸 이제 견제할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 워싱턴에는 미국이 누굴 견제하려고 했던 거죠? 일본이 견제하려고 했던 거야. 그래서 이제 이것을 이제 일본이 수용을 했죠. 시데하라가 그 당시 수상이었죠. 그래서 시데하라 협조 외교를 통해 수용을 했고 결국에는 이제 이 워싱턴은 1931년까지 만주사변이 일어날 때까지 뭐냐면 일종의 이제 워싱턴 체제, 태평양 지역의 미국 중심의 지배 질서가 형성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거예요. 예. 자, 워싱턴에는 크게 세 개로 나눠져 있어요. 사국조약, 구국조약, 그 다음에 군축조약 이렇게 나오는데 사국조약은 미국, 영국, 프랑스, 그 다음 일본이 참가해서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영토 보유권을 인정했고요. 구국조약은 이제 그 중국과 관련된 거예요. 그래서 회의에 참석한 모든 국가가 중국의 영토와 보존과 문호 개방을 존중하고 21개조 요구를 철회시키죠. 이게 상당히 의미가 있죠. 그래서 21개조 요구이기 때문에 오사운동도 일어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요때 좀 눈여볼 게 뭐냐면 문호 개방 원칙이야. 그래서 중국의 주권을 인정하는 관해서 시장을 자유롭게 이제 자유경쟁을 통해서 진입하자. 이게 문호 개방 원칙인데 이 문호 개방 정책은 예전부터 이제 뭐냐면 그 미국이 주장했던 거야. 이걸 공식적으로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회의가 뭐냐면 워싱턴 회의야. 워싱턴. 그 다음에 미국과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이 주역함 비율을 이제 정했어요. 이때 주역함은 항공모함이야. 이걸 좀 아셔야 되는데 예전에는 1차 대전 전까지는 주로 뭐냐면 그 해군력의 상징이 뭐냐면 거함이었어. 거함. 그 거함은 그 배수량도 높고 주포도 이제 크고 그런 걸 많이 만드는 그 많이 소유한 나라가 해군력이 강해졌어요. 이렇게 이제 높게 평가하는데 문제는 1차 대전 지나가면서 뭐가 등장했죠? 비행기가 등장해요. 비행기. 근데 문제는 이 비행기 몇 대의 거함들이 어떻게 될까요? 막 침몰되는 거야. 그러면 이제 해전에서 중요한 거는 이제 비행기들 싣고 가갖고 상대방 배가 발견되면 공격하는 게 중요했죠. 그러니까 비행기 얼마나 많이 싣느냐 그게 중요해. 그러면 주역함이 이제 뭘로 바뀌어요? 항공모함 바뀌어요. 그래서 항공모함이 이제 비율을 결정되는데 이때 이제 뭐냐면 5대 3대 3대 1.75대 1.75대 확정돼요. 그래서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미국과 영국이 5, 프랑스까지, 그다음 이탈리아, 일본 이런 것들이 이제 있죠. 그래서 일본의 주력감을 미국에 비해서 1.75대로 이렇게 확정을 했는데 그걸 이제 결정하니까 그 뭐냐면 미국 군부 특히 해군에서 반발이 너무 큰 거야. 그 왜 이렇게 뭐 굴욕적인 어떤 조약을 했냐. 근데 시대의 입장 때는 좀 미국하고 협조 관계를 유지해야 되니까 왜냐면 수출도 해야 되고 미국 큰 시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걸 받아들였던 거고 실제로 일본이 항공모함을 그 당시 그렇게 미국에 걸맞게 만들 힘도 없었어요. 예. 능력도 안 됐어. 예.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군축 조약을 맺었고 결과 영향을 보면 중국의 역도 북존이나 기회 등 문호 개방의 명목하에 미국의 요구를 관철해서 미국 중심의 국제 질서인 워싱턴 체제가 형성이 됐고요. 근데 이런 것들 이제 군축 내용이 뒤에 이제 런던 회의와 함께 일본 군부에 불만을 사게 돼요. 그래서 일본의 오이도 사건이나 이이족 쿠데타 연결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930년에 맺어진 게 런던 회의 이것도 군축 회담이에요. 이거는 그래서 세계 공황 속에서 이제 미국 각국이 군비 지출의 삭감을 표했어. 그래서 돈도 없는데 어떻게 그 하냐. 그래서 이제 앞에서 이제 항공모함 비유는 걸정했죠. 보조함이야. 보조함은 이제 뭐냐면 대수영함, 경수영함, 구축함, 잠수함인데 이걸 좀 알려면 좀 배경 상식을 좀 아셔야 돼. 여기가 이제 항공모함 있죠. 항공모함은 비행기를 실은 배죠. 되게 크죠. 근데 문제는 이 항공모함의 약점이 있어요. 자체 방어력이 약해.
왜냐면 요게 비행기를 많이 실어놨기 때문에 자체 방어력이 뭐 발칸포, 대공포 조그만 거 몇 개 실어놓고만 이제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먼저 발견해가지고 이제 상대방 비행기가 공격해오면 뭐야? 자체 방어력이 약하기 때문에 국가가 공격받고 침몰을 당해요. 그러면 이들 보호해줄 수 있는 이제 뭐냐면 함대가 필요하잖아. 그러니까 여기에 뭐 구축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주변에 뭐냐 잠수함도 도와주고. 그래서 항공모함 하나가 뜨면 항공모함 하나가 뜨는 게 아니라 그 주변에 항공모함 전대가 뜨는 거예요. 거기에. 그래서 같이 떠. 그래서 미국에 보면 엔터프라이즈나 뭐 이런 항공모함 뜨면 뭐 잠수함도 오고 그냥 그 밑에 구축함도 있고 순양함도 있고 있잖아. 다 항공모함 보호하기 위해서 같이 뜨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걸 이제 보조함이라고 하는데 이걸 이제 뭐냐면 좀 비율 정할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미국, 영국 1번, 이탈리아. 그래서 10대 10대 뭐 7대 7 이렇게 이제 했고 그래서 프랑스의 안전보장 요구나 이탈리아 기획운동 요정도 했다 뭐 등등. 예. 그래서 이제 이건 런던 회의를 이제 했는데 이것 또한 이제 일본의 군부에 불만을 살 수밖에 없겠죠. 예. 자, 그래서 이게 워싱턴이나 런던 회의를 이끌었던 사람이 누구냐면 시데아라는 사람이야. 시데아다. 이 시데아가 외교정책 부분은 나중에 일본사 할 때 좀 더 얘기를 할게요. 자, 그 다음에 각자의 평화조약과 집단 안전조약을 맺게 되는데 프랑스 배경은 뭐 독일에 대한 프랑스의 지나친 복수심 이런 것들 좀 풀이는 프랑스는 1923년에 독일의 배상금을 제대로 지급되지 않으니까 독일의 최대 공업지였던 루르 지역을 점령해 버리죠. 그래서 물론 이제 그때 이제 그 위에서 사보타지 해갖고 이제 태업해갖고 이제 물러나긴 했지만 그 계기로 두 나라 관계가 악화됐고요. 그래서 이제 있다가 1925년에 루카노 조약을 이제 체결해요. 그래서 상호협조 외교를 통해 유럽의 제거를 도모 목적으로 했는데 그때 독일의 외상했던 유명한 사람이 스트로제만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 사람의 제에 따라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런 나라들 유럽 국가들 사이에 체결했고 독일과 프랑스가 베르사유 조약을 이제 준수하고요. 협정국은 평화로운 방법을 통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해요. 그래서 이걸 계기로 해갖고 이제 독일이 국제연맹의 계기가 됐고 독일, 벨기에, 프랑스 3국 간의 국경선 협정에서 종중됐다. 그래서 그 다음에 캐로그와 불이한 협정이 맥인데 캐로그와 불이한 협정은 이제 이걸 파리 협정 또는 전쟁을 그만히 주제해갖고 부전조약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맺게 되는데 이 캐로그 불이한 조약의 주요 내용은 뭐냐면 국가 정책의 수단으로서 전쟁을 자극하는 것을 배제하자. 이렇게 해서 맺어졌어. 근데 히틀러가 등장하고 히틀러가 재무장한다니까 이건 어떻게 그냥 끝났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좀 봤고요. 자, 독일의 배상금 문제 볼게요. 자, 이 독일의 배상금에 이제 보면 구조를 좀 볼게요. 자, 미국은 그 당시 대전전에는 최고국이었지만 대전은 채권국으로 바뀌죠. 왜? 무기를 팔아먹었잖아. 무기를. 그리고 막대한 금이 어디로 갔죠? 미국으로 건너갔어. 그래서 금융의 중심지가 이제 런던에서 어디로 온 거야? 뉴욕으로 옮기게 된 거죠. 이렇게. 자, 그러면 왜 미국이 독일의 배상금 문제에 이제 관여했냐? 그게 뭐냐면 일단 요걸 봐야 돼요. 자,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하고 이제 뭐냐면 미국의 도움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많은 빚을 미국한테 지게 되거든요. 왜냐면 부수물자를 받으려면 일단 빚부터 내서 해야 될 거 아니야. 자,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부터 빚을 받아내려면 어떤 식으로 받아내냐면 그 당시 영국과 프랑스 뭐 그렇게 빚을 갚을 능력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 그러니까 독일이 그 당시 배상금을 주면 영국과 프랑스가 그걸 가지고 이제 미국한테 이렇게 전시 그 부채를 갚는 식이 되는 거야. 그러면 미국의 입장일 때는 독일의 경제가 지금 침체되어 있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부흥을 시켜야겠죠? 그래서 미국의 여러 자본들이 어디에? 독일에 투자하기 시작하고 독일은 이제 경기가 상승하면 세금을 많이 거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독일 정부는 누구한테 주는 거야? 영국과 프랑스에게 돈을 주는 시스템이야. 그러니까 이제 미국이 영국과 프랑스부터 돈을 받아 먹으려면 독일이 경제력을 상승시켜서 뭐야? 이렇게 뭐냐면 그 배상을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또 독일에 들어가서 너무 이제 액수가 많으니까 좀 깎아줄 필요가 있어. 탕감할 필요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제안한 게 도스라는 사람이야. 미국 사람인데 자, 이 사람이 2억 달러 차관으로 독일을 마르크를 안전시키고 앞으로 5년간 배상금을 우선 잠정적으로 결정하자. 그래서 왜냐면 그 당시에 독일은 마르크가 뛰었어요.
그 하이퍼 인플레이션이라고 하죠. 그래갖고 이제 먼저 안정화시킬 필요가 있어. 그래갖고 이제 2억 달러 차관을 통해서 뭐냐면 독일 마르크를 이제 안정시켜 근본이 이제 그 테란제도 실시해서 그리고 5년간 배상력을 이제 뭐냐면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제안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뭐냐면 내용을 뭐 첫해 금액을 뭐 10억 마르크를 지불하고 그 다음에 총 28년까지 금액 25만 마르크를 이제 증액하는 그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이 보고서에 따라서 이제 독일의 제국은행이 다시 설립되고 독일은 그 2억 마르크 탈락 그러니까 그 당시 시세는 2억 달러가 파운 마르크 정도 되거든요. 파운 마르크 차관을 도입했다는 거. 자 그리고 이제 이 도수안을 제시하고 이제 꼭 좀 있다가 영안을 제시했어. 이것도 미국 사람이죠. 그래서 배상금 총액을 너무 많으니까 4분의 1로 감소시키고 지불 연한도 좀 길게 해서 1959년까지 연장을 하자. 이렇게 이제 했고 거기에다 1929년에 이제 이 안을 제시하고 나서 그건 뭐가 일어나? 대공황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그 당시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후보 몰라티움을 해요. 몰라티움이라는 말은 지불 유예라는 뜻이야. 지불 유예. 반대 디폴트는 무슨 말이죠? 파산이죠. 그러니까 디폴트는 나는 돈 못 갚겠다 배째라는 식이야. 그렇게. 자, 그래서 이제 후보 대통령이 이 몰라티오를 이제 했던 게 뭐냐. 그러니까 그 당시 이제 미국발 세계공항이 이제 형성되니까 영국과 프랑스가 돈을 못 갚은 거야. 그리고 그러니까 이제 그 우리가 전시 채권을 이제 뭐냐면 못 갚겠다. 그런 식으로 나오니까 미국의 입장을 때 영국, 프랑스 봐줘가지고 그러면 제 1년 동안 정부 간의 어떤 채무는 상한 정도를 통보를 한 거야. 이게 후보 몰라티움이야. 그러면 상대적으로 독일 같은 경우에는 영국과 프랑스 배상금도 좀 더 약간 늦춰서 갚아도 되겠죠. 그래서 이제 후보 몰라티움이 이제 했고 그러다가 이제 1932년에 로제네이를 이제 겹치게 돼요. 로제네이에서는 아예 배상금을 44분의 1로 감소시켜. 그리고 그것도 이제 독일 경제 회복 때까지 보조하기로 하고 그렇지만 시틀러가 집권하자마자 어떻게 무산을 시키죠. 그래서 노자네를 통해서 이제 배상금 문제는 그냥 한물 갔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결국 미국은 영국과 프랑스로부터 빌린 돈을 못 받았죠. 대신에 뭐 금으로 이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이렇게 해가지고 끝나게 되는데 그래서 이때 1차 세계대전 때 그 뭐냐면 패전국가 너무 배상금을 요구하고 그것 때문에 이제 구구세력들이 날뛰고 그런 걸 이제 경험 삼아서 나중에 2차 세계대전 때 그런 걸 요구 안 해요. 패전국한테 뭐 일본이나 독일한테 그런 걸 요구하죠. 왜? 잘못하면 이 사람들이 그 적어 돌릴 수가 있거든. 그래서 이런 것들이 1차 세계 경험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관련된 이제 서양사 개론 내용을 이제 보죠. 자, 평화의 모색을 볼게요. 두 번째 다룰 것도 볼게요. 자, 전후의 평화 수립에 있어서 큰 난관은 프랑스에 대한 독일에 대한 지나친 복수심이가 경계였다. 그래서 1920년 왜 그랬었어? 전쟁을 어디서 주도했다? 프랑스에서 했죠. 그러다 보니까 독일에 대해서 별로 좋지 않게 생각하죠. 자, 1923년 독일이 배상금을 제대로 지불하지 못하자 프랑스는 독일의 최대 공급지였던 루르 지역을 점령해요. 그래서 이로 인해서 양국 간의 관계가 극도 악화되었고 그러나 전체적인 평화 모색의 기운이 더불어 1925년에 독일의 외상이었던 스트로제만의 제의에 따라서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벨기에, 폴란드, 체코 대표사의 루카노 협정이 이제 만들어지죠. 이 협정은 프랑스와 독일이 베르사유를 준수할 거고 협정국은 모두 평화로운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할 것을 약속한 것이다. 자, 루카노 협정은 전후에 남아있던 교종국들의 적대 의식을 해소하고 새로운 그 성취의 시대의 도래를 알리는 우렁찬 종소리였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1926년에 독일은 국제연맹에 가입했다. 그러니까 루카노 조약의 결과가 독일의 국제연맹 가입 이렇게 연결되죠. 자, 그 다음에 1928년 체결된 큐르크 불량 협정은 프랑스하고 미국이 이제 그 제안을 갖고 맺어진 건데, 그래서 이 협정의 골자는 국가 전체의 수단으로서 전쟁의 적극적 배제한다는 것이었고, 전쟁을 배제하자고 해서 이걸 부전조약이라고, 전쟁을 그만두자. 처음에 15개국이, 후에는 세계의 대부분 국가들이 참가했다. 그러나
참가국들의 국가안보 또는 중대한 국가이익의 경우를 유보 조건으로 내세웠고 이 협정이 위배된 경우에는 대책이 전혀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효성이 없고 평화에 대한 갈망에 대한 상징적 따름이다. 그래서 이거 상징적인 거다. 여기 한계가 좀 있죠? 이런 것들 쓰시면 될 것 같아요. 전후에 있어서 평화 수익과 경제 부흥에 직접적으로 관련된 중요한 문제는 배상 문제였다. 베르사유 조약후 최종적으로 결정된 독일의 배상금은 막대한 예산이었고 맥수였고 패전의 혼란과 경제적 침투에 허덕이던 독일로서는 도저히 이를 지불할 능력이 없었다. 그리하여 프랑스는 누드 지방을 점령하고 독일 경제가 파탄 직전에 몰리게 되었다. 독일 경제 파탄은 유럽 경제 혼란을 뜻하는 동시에 전승국의 대부분이 미국의 빚을 진 채무국이기 때문에 배상금을 받지 못하는 미국에 대한 부채 또한 갚을 길이 막연했다. 이와 같이 배상금과 전체에 대한 미묘한 함수관계에 따라서 관계에 있었던 것이다. 그래야 미국은 도주안을 제시해 2억 달러 차감으로써 독일의 마르크안을 먼저 안정시키고 아까 얘기한 5년간의 배상액을 잠정적으로 정했죠. 마르크의 안정과 더불어 독일 경제의 부흥에 기미를 보였으나 배상금 역시 큰 부담이 아닐 수 없었다. 그래서 1929년에 미국은 다시 영안을 제시해서 배상금 총액을 4분의 1로 감소하고 지불 연한도 59년 동안 연장했다. 59년 연장했다. 그래서 바로 이때 불어닥친 경제공화국으로 그 지불이 불가능하니까 미국의 후보 대통령은 1년간 상한 정진을 통보했죠. 이걸 후보 몰라토리움이라고 해요. 그리고 1932년에 관계국들 노자회의에서 배상금의 44분의 1을 감소하고 그나마 경제회복 때까지 지불을 유예하기도 했다. 히틀러는 정권 장악과 더불어 배상 문제는 실제로 소멸되었고 이에 따라 미국의 전쟁 채권도 전체도 흐지부지되었다. 배상 문제보다 더 집중적으로 평화 수익과 관련된 군비 축소였다. 그래서 군비 축소 회의가 열었는데 그 대표적인 워싱턴 군축회담과 런던 군축회의죠. 그래서 워싱턴 회의를 보면요. 여기 보면 윌슨 세계 14개 조항에서 국내 안정 유지하는 선까지 군비를 축소할 것을 제안했고요. 국제연맹 또한 이 문제를 중요시하여 그 구체적인 안을 제시했다. 그러나 군비 축소 제안은 미국에서 먼저 제출한 것이다. 미국은 전후에 일본의 세력이 태평양 지역에 급속하게 비대한 것을 경계하여 워싱턴 회의를 소집하고 여기에 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의 주력합 항공모함 비율을 5대5대 3대 1.75대 1.75동 이렇게 정하고 앞으로 주력함 항공모함을 건조하지 않도록 결정했다. 이 회의 부산물로서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이 태평양 지역에서 기존의 영토 보유권 서로 하면 4개국 조약과 그 다음에 중국 문제와 관련된 것들 9개국 조약 이렇게 했는데 이때 9개국 조약을 계기로 해가지고 뭐냐면 21개조 선언문 있죠? 이런 것들 파기되고요. 더 한 가지 이 조약을 위해서 영일동맹이 파기돼요. 영일동맹이. 자, 워싱턴에 있는 군비 축소에 관한 주력함을 제안했기 때문에 보조함에 관한 문제를 토의하고자 1927년에 제네바 군축회의가 소집됐으나 프랑스, 이탈리아가 참석하지 않아서 미국, 영국, 일본 사이 위견 대입되어 아무런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1932년 세계공황 속에 미국 각국이 군비 축소의 삭감을 필요성을 느끼게 돼서 런던 군축회의를 열게 되죠. 여기에서 이제 보조함에 관련돼서 미국, 영국, 일본 사이에 10대 10대 7 이런 비율을 정했으나 프랑스와 이탈리아가 위견 대입으로 협정에 참가하지 않았다. 1932년 제네바에서 국제연맹을 주도하에 세계적인 군축회의가 개최되었고 종전의 군축회의가 주로 해군만 대상으로 하는데 반해서 이번에는 전반적인 군비 축소를 논의했다. 참가국도 61개국이 다 했다. 그러나 300여 개의 제안이 나오고 회의는 거듭될 뿐 아무런 결말을 맺지 못하고 그때 독일의 재무장을 주장한 히틀러가 정권을 장악했던 소식에 각국 대표는 하나씩 회의장에 빠졌다. 그게 얼마 안 가서 군비 축소가 아니라 군비 확장이 각국의 중심이 됐고 성취의 시대는 또 끝났다. 이때 성취의 시대는 몇 년에서 몇 년까지는 볼 수 있어. 1938년에서 1918년에서 히틀러가 몇 년에 권력을 장악했죠? 1933년에 권력을 장악했어. 그러니까 여기 1932년까지죠. 요살 만한 성취의 시대는. 그래서 이렇게 봤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뭐냐면 1차 대전 결과 관련된 민주주의 국가 등장 이런 것들을 할게요.
오늘 이제 수고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